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금일 또한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.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유상증자,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배정에 대한 기준일이 종료되면서 9월 22일부터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버렸죠. 9월 21일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 새롭게 상장하는 신주를 15만 3,500원에 가져올 수 있지만 21일 이후부터는 현재 가격의 주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 기존 투자자들을 제외하면은 신규 유입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15만원대에 가져올 수 있던 주식을 굳이 지금 와서 더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겠죠. 그래서 이러한 증자가 진행되는 종목에서는 이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권리락이 진행됩니다. 하지만 이 9월 22일 권리락 당일 기준가가 얼마였어요? 20만 7천원으로 이 전일 종가였던 20만 6,993원과 거의 동일했고, 종가 또한 20만 1,000원으로 거의 조정이 없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. 이게 권리락이 진행됐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졌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. 금일 영상에서는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9월 22일 권리락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던 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?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리락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똑같이 흘러간다면 이 신규 투자자들은 루닛이란 종목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루닛이라는 종목에는 이 기존 투자자들과 이 세력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. 고점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력들은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줄 신규 유입을 만들어야 돼요. 어떻게 만들겠어요? 당연히 주가를 눌러서 싸 보이게 만들어야 신규 유입이 들어오는 거죠. 물론 호재를 터뜨려서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,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주가를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키는 거예요. 이 차트 한번 보시면 9월 20일에도 마이너스 18%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, 이날 거래량 보시면 많이 나왔죠. 주가가 급락하니까 이 기존 투자자들이나 이 신규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고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이 비중을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까지 한 거죠. 또 이날 같은 경우는 이 1차 발행가액, 유상증자에 대한 1차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날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누름으로써 1차 발행가액까지 이 15만 3,500원으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. 이날 주가에 급락이 없었으면 1차 발행가액은 15만원대가 아니라 아마 18만원에서 19만원대가 되었을 겁니다. 이 정도 가격대면 굳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루닛의 주가는 이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. 금일 나온 하락도 걱정할 필요 없는 의도된 하락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세력들이 또 막상 주가를 엄청 누르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. 현재 이 1차 발행가액이 15만 3,5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, 주가를 이 15만원대까지 눌러서 이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면 기존에 있던 기존 투자자들이 11월 1일 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 매도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. 루닛에 있어서 이 신규 유입보다 중요한 건 기존 투자자들을 유지시키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력들이 할 행동은 주가를 누르면서 이 신규 투자자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띄우면서 이 기존 투자자들을 유지시키는 이 드리블을 할 거예요. 이 드리블을 어디서 하냐?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박스권, 17만원대와 24만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드리블을 진행하는 거죠. 앞으로 루닛의 주가는 이 유상증자 청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결국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. 그리고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드리블을 하는 동안 판단을 할 거예요. 자기들이 이 주식을 끌고 가는 동안 이 신규 유입이 많아진다면 자기들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더 누르면서 이 유상증자 가액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 할 거고, 이 신규 유입이 생각보다 안 들어온다면 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띄워 올릴 겁니다. 유상증자에 무조건 참여시키기 위해서요.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, 앞으로 이
자 세력이 주가를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이 신규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다가 이 10월 27일 유상증자 가액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고 이 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주가를 그때 이제 띄워 올릴 거고, 신규 유입이 생각보다 없다면 조정 기간을 짧게 잡고 다시 한번 20만원대에서 횡보시킬 거라는 거죠. 어찌됐든 공통점은 이 세력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려 할 거고, 이 깊은 조정을 준다 해도 결국 이 청약일 11월 1일의 청약일 전까지는 이 유상증자 가액 위로는 주가를 되돌려 놓을 거라는 거예요. 자,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언제 더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. 당연히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루닛, 루닛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 남겨드릴 거고요. 자, 그리고 최근에 연락 남겨주신 분들이 한 50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 중에 평단가, 평단가 가장 낮으신 분이 18만원대였어요. 뭐 이분 빼고는 전부 다 손실 중이라는 건데, 뭐 이분을 포함한 연락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가만히 뭐 유상증자, 이 무상증자에만 참여한다고 수익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이번 유상증자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? 1대 0.14죠. 자,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 14주를 살 수가 있는 건데, 이게 말이 100주지 100주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나 되는 금액이에요. 뭐 그렇다고 해서 100주 중에 14주를 더 산다고 평단가가 팍 낮아지나요? 그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현재 주주분들은 이 유상증자 청약이 진행되기 전까지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유상증자 이후에 급락이 나와도 이 무상증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?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이 신주 인수권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이 유상증자 가액은 15만 3,500원이죠. 이 세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 11월 1일 청약일 전까지 유상증자 가액 위로는 무조건 주가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. 그래야 기존 주주들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테니까요. 뭐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90% 확률로 그럴 거예요. 그렇다는 뜻은 이 유상증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 현재 손실 중인 사람도 이 수익권에 매도할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. 나는 이미 10주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이 한 주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최대한 확보하냐?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와야죠. 신주 인수권 매매일 언제예요?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. 이때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신주 인수권이 상장돼요. 10월 18일에 이용하시는 증권사마다 이 검색창에 신주 인수권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루닛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나올 거예요. 거기서 물량 확보를 하는 겁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 이용하고 있는데, 신주 인수권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호가창 나오고요.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신주 인수권을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보통 이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의 10분의 1 가격 아래에서 거래가 돼요. 10월 18일 신주 인수권이 거래되는 10월 18일에 이 루닛의 가격이 18만원. 18만원이라고 애정을 해봅시다.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? 18,000원이죠. 18,000원. 애정 가액이 얼마였어요? 15만 3,500원이었죠. 여기서 이 18,000원을 더하면 얼마인가요? 17만 1,500원이죠.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져요. 그래서 해야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에 이 신주 인수권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. 이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 5거래일 5거래일 동안 거래가 돼요. 당연히 첫날과 이 마지막 날의 시세가 가장 급격하게 움직입니다.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이러한 신주 인수권 거래에도 이 단타쟁이들이 들어와요. 유상증자 참여는 하지 않고 이 신주 인수권으로만 수익 보는 단타쟁이들이 들어오죠. 얘네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거래가 안 되고 이 지정가로만 거래가 돼요. 쉽게 말해서 이 지정가 입력만 한 번만 잘해놔도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당연히 신주 인수권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정식 장에서 열리는 거래도 아니고 이렇게 직접 시세를 조회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이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, 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루닛이라고만 남겨주시고 옆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단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열리는 이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가장 좋은 이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얼마의 매수 걸어 두셔라 이 문자 남겨드릴 거고요.
뭐 10월 18일 전에도 이 적절한 물타기 타점 오면 지금 물량 더 담으셔라 남겨드릴 테니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루닛의 유상증자 청약일. 자, 청약일 같은 경우는 11월 1일 즉 한 달이 넘는 기간이 남았죠. 이 세력들이 자금이 묶인 채로 한 달 동안 그냥 현재 주가에서 가만히 냅둘까요? 아닙니다.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. 오히려 위로 아래로 흔들다가 이 청약일 전에, 자, 청약일 전에만 유상증자 가액 위로만 맞춰 놓으면 이 사람들이 더 탈출하고 싶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상증자에 무조건 참여하게 될 거예요. 물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주 인수권, 자, 신주 인수권 매매일에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뭐 이때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확정도 없고, 가장 좋은 방법은 10월 27일 자,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, 자, 이 전에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. 물론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좋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성 자체도 AI 의료 쪽이라서 성공적인 모습과 함께 주가의 폭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주식은 현실입니다. 이 루닛이라는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도 좋지는 못해요. 거기다가 이미 바닥에서 15배 이상이 올랐던 주식이죠. 자, 이 주식, 자, 루닛이란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확률보다 내려올 확률이 크다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보통 이러한 엄청난 급등이 나온 종목에서 이 작전, 자, 작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고, 자, 마지막으로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끝났을 때입니다. 뭐 이 마지막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세력들, 자, 세력들의 재진입과 함께 주가는 다시 한번 뭐 10배가 넘는 폭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. 자, 하지만 그건 이번 작전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루닛이라는 종목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, 일일이 제 영상 찾아보면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 소통방, 자, 소통방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, 이 소통방 안에서는 루닛, 자, 루닛에 대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.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, 자, 010-9589-1279번으로 소통, 자, 소통 또는 루닛이라고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.